조국 교수님 얘기는 뭘 하겠다는 거였냐면, 내가 사실 뭐 조국 교수가 잘생겨서 좋아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이 무슨 조국 교수님이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내가 가까이 봤는데 정말 뭐 기절하게 잘생겼다 뭐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그 가령 뭐 원빈이라든가, 아니 원빈은 모르겠지만 그 누구 지성, 요즘에 막 너무 우리 지성이나 저기 임시완이나 너무 예쁘게 잘생겼는데 뭐 하나님이 참 공평히 키가 살짝 키가 모자라잖아. 근데 뭐 이 조국 교수님은 내가 가까이서 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쭉, 국회의원들이 쭉 서 있는데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 머리 하나가 더 있어. 키가 엄청 크더라고. 이게 잘생기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키도 큰 사람인 거지. 근데 내가 뭐 키 크고 잘생겼다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키 크고 잘생겨서 내가 조국 교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이 조국 교수님을 진심으로, 물론 이제, 옛날에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저기, 누가, 김근태 부인, 망치 부인, 또 뭐, 박원순 부인, 망치 부인, 뭐, 오세훈 부인, 망치 부인. 이거 뭐, 누구를 치든지 망치 부인이 같이 떠. 조국 부인 쳐도 망치 부인이 나오더라고. 내가 절대 좋아한 건 아니야. 내가 왜 조국 부인이야? 나는 김근태 부인, 아니, 김근태 부인도 아니고, 특히 말이야, 인재근 부인. 내가 왜 인재근 부인이야? 내가 무슨 레즈비언이야? 이 새끼들 인재근 부인, 망치 부인 뜨고 그래. 나는 김영석 부인이야. 내가 절대 조국 교수가 잘생기고 키 커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조국 교수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아니 솔직히 키 크고 잘생긴 걸로 따지면 소지섭이 키왕짱이지. 여보, 내가 그래서 꼭 소지섭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야. 나 소지섭 옛날에 잊었어. 내가 온리 러브하는 건 당신인 거 알지? 예, 자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강의 중일 거야 어디서. 사태 수습이 안 돼? 예, 요 부분은 살짝 편집을 해야 되겠어. 예, 자, 진정들 해! 나는 온리 김용석 러버야! 자,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요구하는 것 3가지. 예.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얘 누구야? 이거 내 방송 보고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봤는데, 예. 자, 이제 주승용 최고를 문재인 대표가 잡는, 예, 그 장면이었죠. 예, 도대체 이게 누굴까? 지난 대선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48%의 민심은 새정치연합에 요구합니다. 당장 개파 기득권 싸움을 멈추고 기득권 포기 및 타파 작업에 착수하라고. 민심의 인내도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닥치고 혁신. 도대체 얘 누구야? 누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겨레 신문에. 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세례를 받으며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지만 호남 출신도 아니고 연고도 없습니다. 최근 호남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경론을 접하며 막연한 호남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저 나름의 관찰과 분석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호남 민심의 실체는 이하로 다가왔습니다. 요 밑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첫째, 호남 민심은 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공천 방식에 불만이 많다. 유능한 새 인재가 잘하고 뽑힐 수 있는 틀이 아니며 토호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여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게 되게 이렇게 좀 고급지게 썼는데 한마디로 지금 호남에서는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거야. 지금의 호남 정치인들이 소위 인재가 나올 수 없는 분위기, 소위 호남의 토호 네트워크, 즉 그 지역의 권력 기득권 정치인들이
소위 뭐 옛 동교동계라든가 뭐 박지원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서 민심을 왜곡하고 무능력한 후보들을 자꾸 내고 있는 게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호남 민심은 호남 현역 의원들의 행태에 불만이 많다. 내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야. 그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집권당인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사실 중앙에서 정부 여당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호남 민심이 호남 정치인들한테 너무나 학을 띠는 거예요. 셋째, 호남 민심은 노무현 당선의 호남의 기여도가 크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대북 송금 수사를 전개했던 바 참여정부가 이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요 세 번째 부분은 내가 잘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거 받아들여요. 그래, 그런 면이 있다. 내가 만났던 호남 사람들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 대북 송금 수사 특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넷째, 이상의 불만은 대선 시기 안철수 지지 근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정현과 첨정배 당선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호남 민심이 새정치연합에 주는 경고다. 다섯째, 호남 민심은 동교동계의 부활이나 호남 지역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거의 다 맞죠? 망치분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죠? 야권 내 호남 출신 지분 확보용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전국적 차원에서는 호남 고립화를 자초할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호남 민심은 새정치연합 내부의 친노 기득권에 비판적이면서도 호남 기득권의 청산 역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어때요? 거의 뭐 망치 부인이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 거죠. 그죠? 좀 더 논리적으로. 사실 이런 호남 민심은 전국의 진보적 유권자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연합 정당입니다.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김한길 전 대표 등이 중도 개혁을 주창하며 만든 대통합 민주신당의 노선에 동의하는 분들이며 학생운동 및 시민사회운동 출신으로 새정치연합의 진보화를 추구하는 분들까지 한 정당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 차이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좀 머리가 딸렸던 거야. 노선 차이가 아니라 기득권이 문제다. 친노 기득권, 호남 기득권. 기득권이 문제였다는 거야. 굉장히 정확한 뭐라 그러나 핵심이죠, 이게. 특히 각 개파는 기득권 유지 및 확장을 위하여 호남 민심 중 일부만을 부각해 싸우고 있습니다. 딱 맞는 얘기죠? 예.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의 성과를 끌어안고 과오를 극복하면서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과 싸워야 될 제1야당이 친 김대중과 친 노무현으로 갈라서서 상대를 비방하는 퇴행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 개파 비판에서 목청을 높이는 몇몇 정치인의 모습 앞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새정치연합이 해야 할 일은 개파를 넘어 기득권을 깨트리는 문화, 구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내가 개파 나눠먹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저께 했는데 이게 멋있게 문화, 구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개파를 넘어 기득권을 깨트리는 문화, 구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새정치연합의 호남 및 수도권 지역의 다선 의원들의 용태와 적지 출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소름이 막 도는 거야. 도대체 누구니? 혹시 우리 방송을 본 거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지? 새정치연합의 호남 및 수도권 지역 다선 의원들의 용태와 적지 출지연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구 출마를 고수하는 김부겸, 부산 출마 고수하는 김영춘에게서 배워야 된다. 객관적 기준을 세워 민심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개파와 지위를 막론하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긴 빈자리를 지역이나 전문 분야의 확실한 능력을 인정받은 신진으로 채워야 한다. 셋째, 경쟁, 승복, 공존의 규칙을 확립하고 구성원이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개파 나눠먹기를 봉쇄하는 공천 기준을 올해 내로 확정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른
후보 선출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은 엄중 징계해야 한다. 봤네? 봤어. 다들 지금 내가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었는데 이 양반이 하니까 확 내용이 있어졌지. 그지? 경쟁, 승복, 공존. 이상은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못했던 일이고 문재인 대표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48%의 민심은 새정치연합에 요구합니다. 당장 개파 기득권 싸움을 멈추고 기득권 포기 및 타파 작업에 착수하라고 또한 경고합니다. 이 작업 없이는 누가 대표가 돼도 패배가 기다릴 것이라고. 후보 개인과 정강과 정책이 아무리 멋져도 내부 문제도 해결 못하는 정당이 어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심의 인내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닥치고 혁신! 어머. 백견네, 봤네, 봤어. 여러분, 이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봤겠어요? 이분이 내 방송을 보고 베꼈겠냐고. 아니야.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내가 놀란 건 뭐냐면, 지금 왜 내가 지난주였나? 김대중 노무현계, 그래, 내가 5월 첫째 주였어. 5월 첫째 주에 김대중계와 노무현계를 분열시키려는 저놈들의 대결이다. 그 공작이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이 서로를 얼마나 지지하고 존경했는데 그러냐 막 울먹울먹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조국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도 그랬잖아. 김어준도 그랬지. 지금 소위 야권, 친야권 쪽에 있는 모든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얘기를 다 해. 이호 여사도 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 모든 곳에서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사상통일이 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모든 분들이, 아니 뭐 이호 여사가 날 알겠냐고. 조국 교수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내 방송을 보겠어? 그런데 이분들의 마음속에 똑같이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건, 이건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에요. 왜 우리가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우리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날 밤에 잠자기 전에 1분만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5월 1일 방송이었죠. 다 같이 울컥울컥 했잖아.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도 계속 저 정치권들은 뭐 정청래 가서 사고치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분열시키려는 저들의 공작이라는 거에 완전히 이렇게 사상통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그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월요일날 내 남편의 이름을 정쟁에 오르지 않게 하라. 국민은 야권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누구야? 그 원내대표로 이 이씨 아저씨. 응? 원내대표 이회영 손자 이종걸. 이종걸 원내대표를 이호 여사가 만났단 말이야. 이종걸 의원이 가서 예방을 했어. 예의차 방문을 했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이호 여사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건 책임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박지원 동교동 노인네들 그 다음에 이 언론에서는 이호 여사가 얘기한 게 문재인을 비판한 거다. 그렇게 또 언론에서 막 지랄을 쳤어. 그런데 이종걸 선수가 뭐라 그랬어요? 이종걸 의원이 그거 나한테 한 얘기다. 무한 책임감을 느끼라고 나한테 한 얘기라고 난 느꼈다. 나는 문재인 대표한테 한 얘기라고 나는 못 느꼈다라고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 했어. 이종걸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막 이종걸이 무슨 민진모래는동 뭐지 이상한 모임의 소속이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흔들 거라고 막 이종걸 욕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그 5월 1일 날 아니야, 그게 5월 1일이 아니야, 5월 8일인가 보다. 5월 8일 날 내가 이종걸 그런 사람 아니다.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게 저기 좌충우돌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어 보이지만 그 사람 비노라고 볼 수 없다. 친노도 아니지만 비노도 아니다. 그 이종걸을 비노라 그러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는 거, 그거 언론의 농간이다. 내가 그 얘기를 분명 했잖아요. 그죠? 내가 8일날 그 얘기 했어. 이종걸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좀 보기보다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그동안의 한 행동을 보고 그냥 약간 막장기가 있는 나하고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했어. 근데 스펙이 의외로 좋더라고. 경기고 서울법대라고 난 생각을 못했는데, 경기고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쭉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막 누구 줄 서고 그런 거 안 했어.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줄을 안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혼자 그냥 해.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드나라고 떠들어버리고, 남들이 다 조용할 때 혼자 가서 싸운다든가 확 뭐 던져버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이라서 일종의 우리 동네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 기질에 약간 막장기가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식한 말로 돈키호테형? 그런데 이제 이종걸 의원이 이제까지 걸어온 걸 나는 이제 2004년부터 봤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무슨 배신을 한 사람이 아니야. 약자를 배신하고 약자의 뒤통수 치고 그런 거 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종걸 의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다만 이종걸 의원의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이 양반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예측 불가능한 거. 이게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약간 최문순 지사 스타일이야. 좀 도인 스타일이랄까? 뭐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 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한 게 문제인데, 요 이종걸 의원하고 문재인 당대표는 기질이 정반대야. 이 문재인 의원은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치밀하고 성실하나 결단력이 좀 부족해. 뭔가 이렇게 확 밀고 나가는 그런 전투력이 부족한 반면, 이종걸 의원은 나머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별로 갖지 않았지만 전투력 하나, 그거는 이분이 이제 작심을 하면 무서운 사람이야. 걔그 원내대표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그거 아니야. 유승희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 어떤 합의도 안 해주겠다. 그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왜 첫날 여러분들이 막 이종걸 막 욕을 할 때 내가 욕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분이 그렇게 욕먹을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다. 그거 비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언론이 뻥 까는 거고, 그거 이종걸이라는 사람이 김한길류 이런 사람 아니다. 욕하지 마라. 내가 딱 제대로 봤잖아. 그지? 내가 정확히 봤지? 그러니까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따로, 만약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와 김한길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원내대표라든가 이러면 진짜 최악인데, 이게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걸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궁합이 맞는 거야. 이게 사람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문재인이 덕장 스타일이라면 이종걸은 용장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용장 스타일하고 덕장 스타일이 만나면 이제 근데 둘이 딱 만났는데 하나 부족한 게 지장이다. 전략을 짜는 제갈공명 같은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하여튼 그랬단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서 이게 좀 환상의 궁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장이 필요하다. 일단 둘이 맞는 거예요. 문재인, 이종걸이 궁합이 맞아. 그래서 이제 이종걸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 당내 분위기가, 여러분 오늘 서른 의원인가? 누가 인터뷰를 했어? 실제로 새정치연합 안에서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거 맞죠?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서 내가 화요일날 그랬잖아. 문재인 김동철인가 문재인한테
그 정청래를 출당시키지 않으면 결단하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모일 거라 그랬다며. 그 내가 어휴 고맙다. 그래 그 김동철이랑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 좀 나와봐라. 우리 구경 좀 하자. 우리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이제 김동철이랑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우리는 살생부의 한쪽 면이 채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고맙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내가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네? 그 김동철과 뜻을 같이 해서 문재인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뭐 강경한 입장 표명하겠다 의원들 누구야? 아, 빨리 나오라고. 시간 끌지 말고 나와 얼른. 우리 빨리 정리하고 가게. 우리 지금 살생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할 대상자 명단에 일단 첫 번째 줄은 김동철 써있어. 아니지 첫 번째 줄이 아니구나. 김한길, 박지원, 조경태, 안철수, 그리고 이제 김동철, 박주선 한 6칸은 찾거든. 130개 중에서 6칸은 찾는데 그 아직 나머지가 많아. 그러니까 빨리 나와. 빨리 입장을 보여. 입장을 빨리 보이면 우리가 이름 나왔어요? 김동철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입장 표명 나왔어요? 지금 김동철 의원이 정청래를 출당 안 시키면 결단을 내리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나왔어? 김동철이랑 결단을 내린 의원들 나왔어요? 명단 나왔어? 아니 니네가 미워하는 의원 이름 쓰지 말고 지금 김동철이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내오겠다. 전순옥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전순옥 의원이 김동철 의원이랑 똑같이 주장하면서 정청래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직 없어. 전순옥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태일 의원 누나예요. 전태일 열사 누나인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그 김동철과 뜻을 같이 해? 그 전순옥 의원이 정청래의 출당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이게 문제야 이 사람들. 자 내가 분명히 묻습니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하면 다 고소할 거야. 전순옥 의원이 김동철과 같이 정청래를 출당시키지 않으면 정청래 출당과 더불어서 문재인 사퇴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어? 문재인 사퇴를 요구하고 팩트를 보니까 했다고 했어요? 팩트TV에서 전순옥 의원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팩트TV에서 전순옥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화면으로 나왔어? 멘트로 누가 친 거야? 비노계 성향의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소속 전순옥 의원은 출당도 못하면 전순옥의 대표가 결단력 있게 못하면 권한 있는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반문을 했고 그 다음에 출당도 못하면 우리 당은 봉숭아학당으로 남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전순옥 의원이 명단은 올라가야 되겠구만. 확실한 거죠? 팩트TV에서 얘기했다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아니 그리고 들으면서 대충 듣는 사람들이 있어. 아까는 뭐라 그랬더라? 정청래가 탈당했다는 사람도 있었잖아. 팩트TV를 대충 봐가지고 탈당했다고 얘기했다. 정청래가 탈당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 자, 비노 민진모 문사퇴 압박 정청래 출당 요구. 이게 언제 기사예요? 화요일 이후에 나온 기사야? 그리고 전순옥이 그렇게 얘기했어? 정리 대상이네 그럼.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그러면 정리 대상 되는 거지 뭐.
전순옥 의원한테 실망했어요. 예. 전순옥 의원한테 굉장히 실망했어. 지금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예. 뭐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지 어떡하겠어. 이 전순옥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게 뭐 전해진 건지, 응? 직접 그 기사 쓴 사람 분명히 알 거 아니야. 전순옥 의원실에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맞는지 물어봐요. 맞다 그러면 뭐 이건 여지 없는 거지? 전순옥 의원 실망했어. 그러나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해서요. 예,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새정치연합 의원, 이거 아무도 없는 거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무도 없는 거야. 기자의 상상력 속의 의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의원들의 발언도요, 조사해봐야 돼요. 왜냐? 내가 이인영 의원이나 김근태 의원을 내가 오랫동안 봐왔잖아. 이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기자들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해요. 이인영 의원이 뭐 문재인을 비판했다. 그렇게 동아일보에서 썼어.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문재인이 뭐 사퇴해야 된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갖다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김근태 의원 때도 그랬어. 김근태 의원이 했던 말을 지네들끼리 각색을 해가지고 김근태 의원이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럼 못 믿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전순옥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얘기한 거 맞냐? 그래서 지금 정청래 사태로 정청래를 출당 못 시키면 문재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 예. 그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비노, 민진모, 문사퇴 압박, 정청래 출당 요구. 어제 오후 기사네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내년 총선 불안하다. 지도부 역량이 회의적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파 갈등으로 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가 중도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문 대표를 향해 우회적 방식으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해 공갈 사퇴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출당 조치 등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영환, 변재일, 유성엽, 전순옥, 정성호, 최원식, 그리고 문재인 대표,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변재일 의원은 오찬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재보선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기대했는데 그런 전략을 대표가 수립하지 못했다며 이번 최고위 막말 사건 등을 비롯해 지도부 역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뭐 이 말은 맞다고 봐. 지금 이 막말 사태는 굉장히 심각했고요. 사실 어저께 JTBC 뉴스 그 얘기도 또 해달라 그러세요. 어제 JTBC 뉴스에서 그 문재인 대표가 뭐 그 최고위원 모인 자리에서 정청래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을 자숙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자 기자들이 정청래한테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다음 장면에 나왔어. 근데 정청래가 자기한테 직무정지란 얘기는 자기 들어본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그 장면 봤어요?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들 모아놓고 정청래를 자숙시키고 직무정지를 시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애매한 표현에서 뭐 출석 정지를 하겠다. 그러자 정청래가 확 반발하면서 자기는 직무정지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딱 해버렸어. 그 다음에 다시 문재인이 최고위원들 다 없이 혼자 나와가지고 뭐 단도리를 잘하겠다.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문재인이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 정청래가 뭐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발표한 거 아니야. 그런데
JTBC에 나온 그 장면을 본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걸 보고 뭐 문재인에게 사퇴 요구를 한 사람들이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제일 국민들이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알아요? 정청래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야. 문재인이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정청래가 바로 마이크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기자들 앞에서.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국민들은? 그거 무슨 생각하겠어? 문재인이 정말 무능하구나. 문재인이 정말 무능하구나. 아니, 어차피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은 적군이라고 쳐. 경쟁자라고 쳐. 자기 식구인 정청래도 저렇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대표를 하냐. 나는 어저께 그 JTBC 뉴스가요, 나는 문재인 대표에게 치명적이었다고 봐. 지 식구한테도 저렇게 무시당하는 대표가,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정청래가 문재인 식구다. 그런데 문재인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어. 근데 정청래가 기자들 쭉 불러 모아놓고 나는 직무정지라는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그 JTBC 뉴스를 본 사람들의 눈빛을 봐봐. 누구 욕했겠어? 정청래 욕? 안 해. 다 문재인 욕했어. 어제 문재인 대표가 어제 정청래의 직무정지권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아침에 그 문재인이 정청래 직무정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초강수인데? 굉장히 강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 화요일 방송 봤지? 내가 문재인이라면 나는 정청래를 징계 내리겠다. 그 얘기 기억나요? 내가 문재인 대표라면 정청래를 징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결단력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 내가 했잖아. 나는 문재인이 그렇게 정청래를 징계를 줄 거라고 생각 못 했어. 그 문재인의 수가 아니야. 문재인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초강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초강수를 문재인 뒀어. 이렇다면 이 정도 보여줬으면 더 이상 말 못할 거다. 그런데 그걸 정청래가 싹 까먹어버린 거야. 그걸 정청래가 싹 까먹어버린 거야. 나는 직무정지란 말 들은 적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그 순간 문재인이 내렸던 직무정지란 얘기는요, 한순간에 걸레가 돼버린 거야. 결론은 뭐냐? 문재인과 정청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지겹다. 정말 짜증난다. 문재인이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정청래가 그래, 자기가 직무정지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고 매우 화가 났을 수가 있어.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고 그게 언론에 나갔잖아. 그렇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문재인을 사퇴시키려는 주승용에게 화냈던 사람이 맞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다. 내가 생각이 정리되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겠다 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문재인도 살고 당도 살고 사태가 수습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청래가 어저께 딱 그 말 해버리는 바람에 오후 3시에 가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해봤자 이미 물 건너간 거야. 어제 아침에 문재인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정말 그 뉴스를 JTBC에서 보는데 옆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거야. 옆 사람들을 전부 다 그 눈빛이 뭐냐, 이게요, 문재인이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야. 아유, 야 관심 꺼. 결론은 야 술 마셔. 관심 꺼.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야. 아유, 관심 꺼. 술 마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당내 내분을 보면서 어떤 게 지금 결론으로 나오겠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야.
아, 이 새끼들은 진짜 다 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청래 말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이 사과하라고 그러고 두 모임을 만들어도 안 하고 버티는 정청래대로 잘한다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정청래가 직무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트위터에다 막 글을 쓰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 문재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고 일반적인 착한 국민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 아, 씨발 니네끼리 다 해먹어라. 그리고 등 돌려요. 그리고 등 돌린다고. 내가 볼 때 어제 나는 그 이전에 여수에 가서 정청래가 사과한 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숙 모드로 들어갔다면 어제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그렇게 쌩까버리는 그런 행동,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문제의 가장 큰, 그러니까 난 이번 사건으로 문재인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 치명상은 안철수, 박원순, 박지원 얘네들이 입힌 치명상보다, 얘네가 잽잽잽 맨날 하는 짓거리니까 그거보다 정청래가 입힌 치명상이 난 더 크다고 봐. 그게 더 깊은 내상이야. 왜?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한길이가 시비 거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 저것들이 경쟁자니까 저러겠지. 그런데 정청래가 문재인한테 들이댄 거는요, 문재인의 리더십의 문제로 본다니까? 지 식구도 저렇게 단도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망치냐?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 말을 정확히 전달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정청래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배려해서 자숙하라고 한 거다. 당연히 직무정지 결정 난 것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랬단 얘기야? 좌우지간요. 어제 그 JTBC 뉴스, 내가 그랬잖아. JTBC 뉴스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소위 중간지대 합리적 보수 세력이 JTBC 뉴스를 다 봐요. 9시 뉴스, 이제 KBS, MBC 뉴스를 안 봐. 그런데 소위 합리적 보수 세력이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부 다 JTBC 뉴스를 본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JTBC 뉴스에 나온 문재인과 정청래의 모습은요,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줬어. 정청래가 원래 막 나가니까 그런다고 쳐. 문재인이 아니 도대체 정청래한테 어떻게, 정청래 단도를 어떻게 저렇게 못 시킬 수가 있나. 어제 그 자리에서 끊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왜 미리 언지를 안 줘가지고 저 개망신을 당하나. 그러면서 어제 그 모습은요, JT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라면 정말 문재인이 무능해 보였어. 어제 진짜 문재인 대표가 무능하게 보였어요. 망치 부인이 하려는 얘기가 모임. 조용히 들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대체 하려는 얘기가 뭐임? 너 같은 애는 그냥 듣지 마.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자, 좌우지간 지금 우리는 이 정청래의 출당을 요구하면서 문재인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의원들 명단을 지금부터 조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재인이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고, 어제 문재인과 정청래가 벌였던 일은요, 그거 국민들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일이었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기자들 쭉 불러 모아놓고 나는 직무정지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겠다. 그걸 뭐라고 설명해?
잠시만요. 별들을 헤아려 사랑이란 노래하지 못하는 걸까. 오늘 밤도 그 핏기 없는 몸을 별빛 속에 사르지 못하고 왜 죄인처럼 고개만 떨구고 살아. 우리는 왜 오늘을 헤아려 거짓이란 노래하지 못하는 걸까. 거리거리 무표정한 얼굴 진실 아래 사르지 못하고 왜 하늘 한번 우러러보지 못하나. 세상에 치며 봄날의 꽃잎 피우고 버릴 수 없는 꿈과 희망을 함께한 참 눈물이면서 별들을 헤아려 사랑이라 노래하지 못하는 걸까. 목이 너무 안 좋다. 무지고 무진 세상에 치며 봄날의 꽃잎 피우고 버릴 수 없는 밥도 모르면. 희망을 좌우지간 어제 그 정청래가 직무정지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요, 정말 문재인한테 치명상을 입힌 거야. 마지막으로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입힌 게 맞아. 어제 그 행동까지도 잘했다라고 뭐라 그러나 정청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싸고 논다면 정말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어제 느낀 거는요, 국민들이 정말 실망한 거였어. 아, 쟤네는 안 되겠구나. 정말 저것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싹 퍼지는데, 그 정청래 지지한 사람들 댓글요, 조사해 봐봐. 걔네들 정청래가 잘했다 하면서 애국보수 이러잖아. 애국보수 정청래 이러고 글 쓴다니까? 지금 정청래가 사과 안 하고 버틴다 그럴 때 막 지지하는 글 썼던 애들. 어저께 내가 그날 딱 잡았는데 문재인 악플러 했다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글 쓴 놈을 내가 잡고 보니까 그 놈이 딱 그 문재인 악플러야. 그런 놈이 정청래더러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거 잘하는 거다라고 글 썼다니까?
지금 내가 그거 말고도 또 봤어. 무슨 강남구 대치동 뭐 이 사는 그런 놈도 정청래 잘했다 이러고 글 쓰고 앉아있고 좌우지간. 그런데 나는 이 민진모라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난 좀 문제가 많다고 봐. 일단 정청래는 잘못한 게 맞아. 내가 하던 말을 마무리하면 내가 볼 때 이 모든 사단은 정청래가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주승용이 잘못했다. 주승용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막 글 쓰고 있잖아. 주승용과 김한길파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이 대표되면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정청래 공갈 발언이 주승용이 뭔가 3공으로 얘기를 했더만 뭐가 비고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준비한 발언을 한 거야. 3공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니까 정청래가 그 말을 받아서 공짜 들어간 말을 지 딴에 한답시고 말을 저지른 게 그게 공갈 발언이 그렇게 나온 거더만. 그래서 이건 정청래의 실언에서 시작된 거야. 원래 주승용이 했던 건 원래 정쟁 구도야. 그 구도를 문재인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을 비난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청래의 막말 발언으로 사실은 박지원하고 김한길한테 칼을 준 거야. 정청래가. 그래놓고 금요일날 빨리 수습할 수 있었는데 수습 안 하고 버틴 거야. 5월 1일인가 5월 8일이지. 5월 8일에 수습하고 끝날 수 있는데 안 하고 버텼어. 주말에 문재인이 회의를 소집했어. 그런데 거기 정청래가 안 와버린 거야. 쌩깐 거야. 그러면 지금 정청래는요. 문재인을 3번 쌩깐 거야. 5월 8일날 12시에 문재인 사과하라 그랬지. 거절했어. 5월 10일날 밤에 월요일이 되기 전에 최고위원회 해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정청래가 거절하고 최고위원회 안 나왔어. 그 다음에 어저께 회의에서 최고위원회 공식 입장으로 직무정지를 이야기했는데 정청래가 또 쌩깐 거야. 내 말이 마저 틀려. 내 말이 마저 틀려. 지금 정청래가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문재인을 3번 밟은 거라고. 문 대표를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정청래가 정말 무슨 뭐라 그러나 왜 착한 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허수아비로 아는 거야. 허수아비로. 그런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정청래를 옹호하는 거야. 그거 좀 구분을 좀 해봐. 정말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정청래 옹호하는 건지 아니 문재인을 지지하는 거야? 정청래를 지지하는 거야? 입장을 좀 분명히 해. 입장을. 문재인을 지지한다면서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3번 짓밟은 정청래를 어떻게 옹호를 하는 거니? 인권은 나발. 문제는요. 정청래가 그렇게 이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뭐라 그러나 개무시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 얼굴에 똥칠을 한 거야. 어제 그 정청래의 당당한 인터뷰가 손석희에 나왔어. 사람들이 그 뒤에 문재인이 혼자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앉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직무정지 확실히 시키겠다. 그런 문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저래갖고 뭘 하겠냐 싶지. 지 식구 단도리도 못하는데. 여시사태 기다려. 여시사태가 뭐냐 하면 여성시대라고 있어. 좀만 기다려. 요 다음에 해줄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띄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 정청래 의원은 2004년부터 지켜봤는데 이 사람이 항상 문제는 뭐야. 누가 인기 있으면 거기에 얹혀가려고는 그래. 근데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7년에 가장 고독할 때 정청래 의원 자기 정동영계라고 그러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정청래라는 사람을 내가 안 믿는 거야.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소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초기에 2004년에 많은 이제 노무현의 사람들이 있었어. 2002년부터 이제 2003년에. 그런데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잠깐만요. 녹화 종료할 테니까 버퍼 조금 있을 거예요. 버퍼 조금 있을 겁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돼. 그런데 이제 그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대통령 그 선거 자금에, 그러니까는 누구야, 이회창 차떼기 문제가 터져요. 이회창 차떼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대선 자금 문제가 터져서 그 이회창의 대선 자금이 자기는 10분의 1도 안 썼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 한 200억이 나와. 200 몇십억이 나와. 그리고 공식적인 이회창의 대선 자금이 천몇백억, 천몇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에서 노무현 말에 책임을 져라. 네가 저기 이회창이 쓴 돈보다 10분의 1도 안 썼다 그랬는데 너 실제로 5분의 1 썼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회적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초장에 굉장히 이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어. 그때 누구든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을 관리했던 안희정이 그때 이제 딱 덫에 걸린 거야. 쟤네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사법적 처벌하겠다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의 남자들이 둘이었는데 좌광재, 우희정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왼쪽에 이광재, 오른쪽에 안희정. 그만큼 안희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안희정을 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몰아서 안희정을 처벌하려고 그랬어요. 사법적인 처리를. 그때 안희정더러 미국으로 도피를 해라. 잠깐 소나기는 피해야 된다. 안희정더러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있다가 오면 사태가 수습될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희정이 어떻게 된 줄 알아? 감옥으로 갔어. 노무현 대선 자금의 모든 문제 내가 지고 간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비난을 안희정이 딱 노무현 오른팔이 감옥에 가버리면서 싹 끝내버려. 그게 안희정이었어. 안희정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절대 어떤 공직에도 나오지 않았어. 어떤 무슨 뭐 국회의원 자리라든가 무슨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오로지 뒤에서 묵묵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늘 속에 살았어. 그랬던 안희정이 유일하게 말하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박연차 리스트 이걸로 막 시비 걸 때, 그때 소위 노무현의 사람들이란 인간들 전부 다 엎드려갖고 한마디도 안 했어. 친노라고 이름 붙여줬던 그 정치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엎드려 있었어. 그때 안희정 혼자서 노무현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 내가 솔직히 그 2009년 4월이야. 2009년 4월에 그 뭐 봉하마을 시계 사건 터졌을 때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기사를 찾아보는데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데 그런 기사가 막 나온 거야. 그 내가 마지막으로 뭘 찾았냐면 그러면 도대체 노무현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노무현 쪽에서 반론이 있냐 없냐를 다 찾은 거야. 아무도 반론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언론에서 써대는 그지 같은 소설에 대해서 대놓고 맞서서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이라고 믿으려고 그랬어. 아, 이 노무현이 진짜 뇌물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아무 말 안 하지. 그때 발견한 게 안희정의 무슨 이름 없는 신문 인터뷰였어. 그때 이름도 없는 구석탱이에 있는 안희정의 인터뷰 기사에 노무현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지 마라. 이런 어투였던 것 같아. 안희정이 그렇게 얘기한 걸 딱 보고 그동안에 어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노무현에게 누가 될까봐 엎드려 있었던 그 안희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노무현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나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너네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근거가 없이 추측과 의혹뿐인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 글을 썼던 이유가 안희정 혼자서 반박했기 때문이야. 내가 안희정을 믿었거든. 안희정이란 사람이 노무현이 가장 힘들 때 모든 어려움을 지고 감옥으로 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노무현에게 누가 될까봐 뭐 이광재니 뭐 정청래니 하여튼 설레발 칠 때 혼자서 그늘 속에 숨어갖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누가 되면 안 된다고 거리를 뒀던 사람이야. 찾아가지도 않고. 그랬던 안희정이
노무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노무현이 안 그랬을 거다. 그래서 내가 반론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 뒤로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옆에 없었어. 그렇게 잘났다고 평상시에 이런 논쟁이 붙으면 호남의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고 욕을 하고 앞에 나와서 싸웠던 놈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고독할 때 뭐 했냐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독할 때 어디서 뭐 했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인기 절정일 때 그때 김동철이라는 사람 광주에서 그 탄핵 광풍 속에 당선된 사람이야. 김동철이가 국회의원 된 게 그게 탄핵 광풍 속에서 당선된 거야. 노무현이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노무현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냥 무조건 찍어주지 않았으면 그때 당선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좌우지간. 내가 정청래 의원을 여러분이 막 띄우려고 그럴 때 띄우지 마라. 내가 정청래를 보는 눈은 그래요. 정청래가 그러면 100% 나쁜 놈이고 전혀 쓸모없냐? 아니야. 정청래 어떤 스타일이냐? 1점씩 개인 점수를 따. 하나씩 가끔 잘해가지고 1점씩 개인 점수를 딴 다음에 개인 점수가 한 10점쯤 되잖아. 단체 점수를 100점쯤 확 깎아버리는 거야. 정청래가 한 과거에서 지금까지가 그래. 개인적으로 잘할 때가 있다니까? 개인 점수를 1점씩 따서 10점쯤 만든 다음에 단체 점수를 100점을 깎아먹는 게 정청래야. 이번도 마찬가지야. 아니 어떻게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문재인이 사과해라. 사과 못한다.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사과해라. 안 간다. 직무 정지시키겠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아니 그게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의 자세 맞아? 문재인 식구가 할 일이 맞냐고. 야 이게 지금 정청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객관적으로 문재인이 그 최고위원회 5월 8일 최고위원회 끝내자마자 사과해라 그랬어. 거절했지. 5월 10일 날 한밤중에 그 최고위원 모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과해라. 안 갔어. 쌩까고. 그 다음에 그 막 여론이 정청래 사퇴시켜야 된다고 내년에 불출마시키라고 막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수에 가서 사과하고 왔어. 그래서 이걸로 덮고 가자 싶었는데 봉합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그랬어.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뗀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공천을 안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까지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 직무정지 시키겠다. 그것도 못 받아들여? 안희정은 노무현을 당선시키고 감옥도 갔어. 정말로 문재인을 지켜주고 싶고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그래. 고작 그 직무정지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냐 그렇게? 아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청래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정청래가 잘못한 거 맞지? 내가 화요일 날 이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어. 정청래에 대해서 내가 화요일 날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런데 여수까지 내려가서 사과했다고 그래서 둘을 잊어버려라. 나 화요일 날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런데 여수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과했다는 그 정성, 그 자존심 센 인간이 내려가서 빌었다니 그 정도에서 덮고 넘어가 주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내가 덮어줬잖아. 그러면 거기서 자숙하고 있었어야지. 문재인 당대표가 당 최고위원회 입장으로 발표를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런 얘기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진짜. 아니,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정청래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정청래가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기 때문에 정청래 잘못이 아니고 주승용 잘못이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정청래가 잘못한 거 맞지? 문재인 지지자들만 대답해. 어? 당연히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3번이나 문재인을 개무시했다는 건 나는 정청래는 친노도 아니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나는 이건 용서의 여지가 없다고 봐. 나는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요. 나는 내가 월요일날 했던 말이고 내가 화요일날 덮자고 얘기했지만 내 오늘 분명히 다시 얘기하는데 나는 정청래가 내년에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 나는 다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 이 사람은 나중에 문재인이 아니라 누구든 이용해서 자기 인기를 누린 다음에 또 뒤통수 칠 사람이야. 나는 정청래가 이 모든 책임, 지금 문재인을 이 모양으로 이렇게 욕먹게 만든 모든 책임을 지고 난 내년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직무정지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청래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불출마해야 된다고 봐. 다시 정치하면 안 돼. 얼마나 문재인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자, 망치부인 말이 맞다. 이거 정청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 은퇴해야 된다. 정계 은퇴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요. 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뉴스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어떻게 해요? 문재인 욕먹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어.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불분명하고 자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문재인 걱정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당 최고위원이나 된 인간이 문재인 뒤통수에 그렇게 도끼를 3번이나 꽂아? 어? 자, 저는요, 나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문재인이 져야 될 모든 비난을 나는 정청래가 지고 정계 은퇴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 안 하겠다. 내년에 불출마하겠다. 최고위원 사퇴 정도로 끝날 게 아니야. 당연히 최고위원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 선언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정말 그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바닥을 박박 끼는 심정으로 이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모습 보여. 어쩌면 국민들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처럼 나는 정청래 의원이 난 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난 물러나야 된다고 봐. 사퇴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까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문재인을 못 지켜. 어제 그 모습은 문재인 안 되겠군이었어. 정청래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정청래 저 새끼 또라이네 라고 얘기 안 해. 도대체 문재인은 뭐냐? 어떻게 지 식구도 관리를 못해서 저렇게 나대게 하냐? 문재인을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단 한 수는요. 지금 정청래가 물러나는 거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의원직, 남은 의원직, 그건 마포 구민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마지막 국정감사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앞에 나서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닥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어쩌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용서 안 해. 자, 그 다음 나는요 정청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정청래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최고위원회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불출마도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승용도 나는 돌아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승용도 최고위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왜? 최고위원회는 당 최고 지도부야. 당이 어렵고 잘못했어. 그래서 뭔가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주승용은 맨 처음에 너무나 쉽게 김한길의 지시에 따라 이 사퇴 선언을 했어. 그 사퇴 선언을 사람들이 말리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렀으면 다시는 사퇴한단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주승용이란 사람이 호남 출신들 중에 그나마 신사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두 번째 그 정청래가 공갈 발언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건 맞고 이거 정청래가 그만둬야 될 문제는 맞지만 거기서 또 최고위원 사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거는 공직을 담당할 자세가 아니야. 뻑하면 이혼하겠다 남편이랑 뭐가 틀려. 자기를 그 자리에 보내준 지금 주승용이 최고위원회에서 왜 그만둔다고 하느냐. 거의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왜 주승용이 최고위원회 안 돌아오겠다고 버티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유일하게 호남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 호남 쪽 의원들의 대표야 유일하게. 그래서 이 주승용이 안 가겠다라고 버티는 게 즉 호남 측의 반발을 상징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주승용이 지금 안 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용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문 대표는 뭐 마음이 좋아서 주승용 붙잡았겠어?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주승용 붙든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주승용은 호남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이렇게 뻑하면 신경질 내면서 그만두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 같아?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 단 한석인데 뻑하면 그냥 집어던지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한 번 잡았으면 다시는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남자다운 거지. 남자가 아닌가? 이것도 성차별적 발언인가? 그래야 정치인다운 거지. 그게 주인의식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거나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회 사퇴를 선언했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돌아오라고 할 필요 없다고 봐. 내 월요일에 얘기한 대로 주승용 자르고 정청래도 자르고 유승희도 잘라. 유승희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앞에서 싸움박질하고 쌩 난리가 났는데 연분홍 치마가 나와? 연분홍 치마 뒤집어 쓰고 제발 정계 은퇴했으면 좋겠어. 유승희도 책임지고 물러나. 자,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아무도 안 남어. 그죠? 최고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내가 월요일에 얘기했던 대로 다시 반복하자면 당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거야. 당개혁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외부인사 조국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 조국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조국 교수가요. 더 이상 빼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전에는 지금 조국 교수도 생각 잘해야 됐다고 봐. 솔직히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 당개혁위원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법적인 제한이 있으니 조국 교수가 나 대신 그 새정치연합의 당개혁위원장을 맡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서 공천에 관한 모든 기득권을 박살내버리는 공천개혁을 주도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서 나는 이 당 초재선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더 좋은 미래 찾아봐.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초재선 의원들이야. 국민들이 이 의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너무 커. 그런데 이 초재선 의원들은 더 좋은 미래가 아무 말도 안 해. 뭐 하자는 거야? 초선 의원, 재선 의원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 국정감사만 잘하면 된다 이거야? 우리 지금 현재 초재선 의원들 나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 지금 40대가 제일 어리더만. 김광진 의원은 좀 특별한 경우고 청년 대표라서 30대 후반인 거고 난 김광진은 20대인 줄 알았어. 30대더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초재선 의원 더 좋은 미래.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 김한길이가 2013년에 기를 죽였다고 그때 죽은 기가 다시 안 살아나? 그러면 내년에 불출마해. 김한길 시절에 초재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정치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김한길이가 단도리를 시켰어요. 말 조심해라. 소통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그래갖고 초재선 의원들을 박살을 내놓은 거야. 공개적으로. 나대지 말라고. 그래서 초재선 의원들이 그때 팍 기가 죽어가지고 2013년 가을부터 애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야. 그 뒤로 뛰어난 활동이 없어. 봤죠? 2012년에 초선 당선돼갖고 국정원 직원 문제라든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이럴 때 막 발언하고 열심히 빨빨거리고 다녔던 의원들을요. 김한길이가 당대표 할 때 입 다물으라 그랬어. 함구령을 내렸어. 아니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대외적으로 말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를 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당 분위기가 말 조심하라는 분위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이 그날 이후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어. 나는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초재선 의원들 그렇게 계속 침묵할 거면 계속 입 다물고 내년에 출마하지 마. 어? 그 초재선 의원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 지금처럼 침묵하고 싶으면 계속 입 다물고 내년에 출마하지 마. 그게 아니라면 조국 교수랑 나와서 더 좋은 미래가 앞장서서 당 개혁을 해. 그 계파별로 줄 서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 의원들이 옛날에 내가 이 더 좋은 미래한테 하고 싶은 말이 2004년에 대대적인 탄핵 광풍으로 그 젊은 의원들이 쭉 들어갔어. 그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많았고 이 열린우리당이 신생정당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때 새로운 얼굴들이 되게 많이 물갈이가 된 거야. 그런데 이 물갈이가 돼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들어오자마자 줄을 섰어. 호남계, 응? 호남계, 그 다음에 뭐 운동권계, 그 다음에 친노계 눈치 보면서 줄을 쓴 거야. 2004년에 초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계파별로 줄을 섰어. 그래가지고 다음 공천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러면서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개혁적인 정치에다가 나아가야 될 때 계파별로 자기 수장 지시 따라서 야 그 모임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그랬어. 그래서 젊은 초선 의원들이 2004년에 등신짓을 한 거야. 그래서 2008년에 싹 떨어진 거야. 국민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젊은 의원들로 바꿔 넣어줬으면 젊고 뭔가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눈치만 보다가 망했어.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지켜봤잖아. 내가 왜 그들이 왜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났나. 2008년에 싹 몽창 떨어졌나 봤더니 그래서 찾아낸 거야 내가. 다선 의원 65세 이상. 65세 이상 의원들 출마 금지. 다선 의원 지역 옮겨라. 응?
잘릴 수 있어. 내 이름은 비정규직. 다리 목숨보다 더 한심한 신세. 내 이름은 비정규직. 알바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이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잔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련다. 내 이름은 노동자다. 알바도 아니고 철밥통도 아니고 이 시대의 슬픈 그 이름.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그제로 하루아침에 잘려버렸어.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련다. 내 이름은 노동자다. 직소리도 못할까 보냐. 사람 대접받고 살련다. 내 이름은 노동자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웬 눈치 없는 인간이 이 시간에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오는 바람에 잠깐 방송이 끊겼는데요.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지금 당내 소위 초재선 의원들, 더 좋은 미래 소속의 젊은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야. 나이 많고 선수 높은 의원들한테 눌려가지고 올바른 당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내년에 공천을 또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은요. 내년에 공천 받을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내년에 공천을 받아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지금처럼 지금 130명의 의원들의 이 모습으로는 내년에 공천을 받아도 안 된다고. 지금 이 새정치연합의 초재선 의원들 소위 50대 이하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내년에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 아니,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사직생의 각오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린 죽었다. 이미 끝난 게임이다. 난 내년에 국회의원 못할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달리란 말이야. 그걸 못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시 사태가 뭐냐고 질문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그 초재선 의원에 대한 그 입장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뭐라 그러나 집중적으로 요구사항을 내올게요. 자, 일단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지난주, 그러니까 5월 1일에 내가 던진 문제의식이 지난주를 거치고 이번 주 거의 오늘까지 내가 볼 땐 통일된 것 같아. 지금 구도를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로 갈라치기를 해서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니 거기에 맞게 분열 논란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다 통일이 된 것 같아. 그죠? 그 통일은 다 됐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끝내고요. 예, 그 얘기는 일단 끝내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주제는 아까 하던 얘기에서 정청래 불출마해야 되고 주승용 최고위 돌아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의 최고위 체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당개혁위원회를 꾸려야 된다. 이 당개혁위원회를 꾸려서 당개혁의 핵심은 뭐냐? 이 정당이 정말로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활용하는 국민 수가 그러니까 국민 대비 인터넷 인구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국민 숫자 대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접근 가능한 네티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그거 알아요? 내가 유럽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어. 전 세계에서 국민 숫자 대비 인터넷 접속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야. 유럽은요. 인터넷망이 안 깔린 데가 더 많어. 그리고 인터넷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그 사람들은 그 인터넷으로 정보 얻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책 읽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렇게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 맛을 몰라. 유럽 사람들은. 그나마 제일 잘 나간 데가 독일이야. 독일에서 2004년인가 5년에 독일의 산업연수단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집집마다 깔려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산업연수단이 와서 인터넷이 뭐냐 이걸 연구한 거야.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PC방에 가갖고 PC방에 가서 100명인가 뭐 몇십 명의 산업연수단이 한 달 동안 인터넷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나서 독일이 인터넷의 그 의미를 가지고 갔어. 그래서 독일이 그나마 가장 인터넷에 많이 깔려있대. 잘 깔려있대 독일이. 그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인터넷이 잘 깔려있질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럽 가서 내가 다시는 유럽 여행을 안 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집들을 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차도 안 다녀서 다 걸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별로 안 깔어. 그래서 인터넷이 깔린 집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모바일로 뭐 아프리카 방송 시청하기 오로지 유럽에서 가능한 인터넷은 모바일 인터넷은 트위터에 사진 올리기 정도? 트위터에 사진 올리기 정도만 가능해. 재작년 일이야, 재작년. 내가 재작년에 유럽 갔을 때 그때 느낀 거라고. 트위터로 사진 올리기 정도? 문자 주고받기 정도가 가능하지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아프리카 방송을 본다 상상도 못해. 유럽은 내가 전체 유럽 중에서 아프리카 방송에 접속하는 데가 두 군데였어. 하나가 영국의 히드로공항, 하나가 독일. 두 군데만 접속 가능해. 아프리카가 그만큼 아니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먼저 개발했잖아. 그리고 제일 먼저 실용화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뭐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뉴욕이라든가 LA에서 그 인터넷이 좀 잘 돼요. 그런데 미국의 문제는 뭐냐? 인구가 모두 쫙 퍼져 살아. 그러니까 기지 하나를, 그 모바일 기지 하나를 세웠을 때 거기 접속한 인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별로 모바일 기지를 잘 안 세워. 그래서 되는 데가 몇 군데 없어. 접속만 되면 잘 되는데 접속되는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미국도 안 가. 내가 미국에 그 LA, 샌디에고, 그 다음에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 그 다음에 캐나다의 그 토론토까지 갔다가 왔어. 그래서 내가 이 북미 대륙을 쫙 갔다 와봤는데 인터넷 개판이야. 물론 우리 유럽보다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놀랬어. 정말? 그리고 너무 비싸.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을 접속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누구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인터넷이 집집마다 또 이렇게 온 국민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어. 누구 덕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우리 온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그 환경에 최고의 그 대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야.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을 낳은 정당이 인터넷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꾸하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다가 글을 쓰면 노무현 대통령이 댓글을 달았어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에다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의견을 내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댓글을 달았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았기 때문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지 않았다라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은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은 없었어.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나 내가 오늘도 몇 사람을 차단을 했어요. 그 사람의 트위터에 딱 들어가서 호남이 지긋지긋하다라고 글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차단했어. 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노무현 지지자일까 싶어. 정말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 맞나 싶다고. 자기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긋지긋하다. 그거 탈라디언들이 쓰는 주 메뉴야. 탈라디언이 뭔지 알죠? 국정원 댓글 요원들이 민간인 조력자들을 동원해서 호남과 전라도를 계속 비하하니까 당하다가 나는 전라도지만 전라도가 싫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탈라디언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지금 이 탈라디언이 중심으로 했던 발언들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니까? 나도 호남 사람이지만 호남이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은 정말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일까요? 난 아니라고 봐. 나 이거 공작이라고 봐. 지금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호남에 대해서 악플 다는 인간들, 그거 뒤 다 털어봐야 돼. 문재인 지지자 중에서 호남에 대해서 악플 달았던 사람들 스스로 반성하고 모두 삭제하세요.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 내가 뭐라 했어? 김대중 지지자와 노무현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작전이라 그랬지.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노무현 지지자인 척 하면서 문재인 지지자인 척 하면서 호남을 계속 욕하는 거야. 그래서 주승용을 계속 물고 늘어져. 근데 정말로 호남을 욕하려면 김한길, 박지원을 욕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주승용은 박지원, 김한길이 시켜서 한 것밖에 없어. 그 주승용을 최고위원으로 몰아준 게 김한길, 박지원이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승용은 충성을 다하는 거야.
결국 그 뒷배경에 있는 게 박지원이고 김한길인데 왜 그들은 박지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지? 호남을 그렇게 비판한다면서 왜 박지원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이상하지 않아? 주승용만 까고 박지원을 욕을 안 해. 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이 박지원 선수가 그 검찰에서 어저께 발표한 거 봤지? 검찰 구형. 저축은행에서 금품 수수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 이 박지원이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 문재인을 흔들고 그 주된 행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 배경에 이 수사가 난 있다고 봐. 지금 박지원이 계속해서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건 어제 구형이 나왔던 그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어떤 연관인지 내가 딱 표현 안 하겠어. 하지만 박지원 입장에서는 그 수사의 구형, 결과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검찰에서 구형을 징역 2년을 때렸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당원들 중에서는 박지원이 그 수사를 좀 더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당대표가 되면 함부로 그 수사를 못하니까 수사를 했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대표가 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당원도 있고 그게 박지원의 진짜 입장인지 몰라. 또 다른 당원은 혹시 검찰에서 문재인을 계속 흔들어라는 식으로 수사 과정에서 박지원을 압박한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당원도 봤어. 이건 그냥 당원들의 추측일 뿐이야. 박지원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히 들어. 박지원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지원의 어제 구형을 보고 당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당원들의 추측이지 박지원의 입장은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다만 이 박지원 선수가 계속해서 문재인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그랬을까? 수습할 듯 계속해서 물고 늘어진 이유가 뭘까? 자, 그 다음에 박지원 다음으로 문재인 흔든 게 누구야? 박주선이야. 박주선이 박지원 다음으로 문재인을 계속 흔들었어. 그죠? 그러면 박주선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 2012년 총선 때야. 2012년 총선 때 박주선 선거 캠프의 핵심 인자가 선거 캠프가 압수수색되는 과정에서 뛰어내려갖고 자살을 했어요. 사망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너무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2012년 박주선의 선거 캠프에서 그 선거 캠프의 핵심 인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뛰어내려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선거 캠프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가 쑥 들어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겨울에 박주선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뿌렸다가 그 지역 구민들한테 엄청 다구를 당해갖고 지지선언을 못한 사건이 있었어. 아니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했지? 만약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렇게 언론이 조용했을까? 만약에 정청래 선거 캠프에서 사람이 죽었어도 언론이 이렇게 조용했을까? 박주선 캠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고 그걸 이슈로 만들지도 않았어. 누가 주작이야? 응? 자, 반응이 딱 온다? 그죠? 예, 지금 딱 반응이 와. 이 얘기를 하자마자 두 마리가 와가지고 그냥 주작 쓰네. 아, 이게 핵심인가 봐. 그지? 아, 딱 정확히 집었나 봐요. 방금 막 주작 이렇게 둘이 막 다급하게 치고 있는데 자, 좌우지간 여러분, 박주선 사망사고, 박주선 선거캠프 사망사고 언론이 너무나 조용히 넘어갔어. 검찰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이게 뭐 한명숙 지었고 혹은 뭐 노회찬 지었고 이랬어도 이렇게 조용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박주선의 행보는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언론 기자들한테 뿌렸다가 그 지역 구민들한테 저기 감금당해가지고 지지선언 못한 거 아니야. 자, 지금 반응이 난리가 아니야? 반응이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요? 당황했나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 박주선 선거 캠프에서 사망사고 났다라는 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좌우지간 내가 한 번도 포털 메인에서 박주선 선거 캠프 사망사고에 대해서 다뤄지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박주선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보를 하는 거야. 지역 구민들의 뜻과 달리 박근혜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지역 구민들한테 감금당하고 못하는 일도 겪고, 이유가 뭐냐고. 자, 그 다음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정치 불법 자금 문제 때문에, 정치 자금 문제로 출마를 못하게 되자 자식한테 그 지역구를 물려준 인간이 있다 그랬잖아. 전직 동교동계와 전직 의원, 무슨 의원? 난 기억도 안 나는 의원이야.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전직 의원 30-40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문재인을 흔들려는 그 모임을 주도한 인간이 지역구 세습한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더러 자격이 있냐 없냐, 당의 혁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정치자금 위반했다고, 지금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고 지금 재판 중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망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껄끄럽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출마 불가능해서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감히 누구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그럴 자격들이 있는지, 나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흔드는 게 누구냐면 호남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야? 2009년, 10년, 11년, 12년, 13, 14, 15, 7년 동안 준비되어 왔던 심리전. 호남을 흔들어라. 호남을 야권의 아성이 아니라 호남이 야권을 버리게 해라. 그 심리전이 지금 꽃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흔들고 있는 내용이 뭐냐? 노무현이 김대중 대북 송금을 특검하게 했다. 그래서 김대중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그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특검을 통해서 재판이 열렸고, 재판 결과 대법원에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자금을 준 게 아니다. 김대중과 무관한 돈이다. 그거는 현대그룹에서 북한을 개발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그 독점권을 따내기 위한 뇌물이었다.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영원히 저놈들에 의해서 북한의 불법 자금을 퍼준 사람으로 살았어야 돼. 지금까지도 그 불명예를 안아야 된다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을 허용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뒤통수를 깠다. 그게 왜 뒤통수를 깐 거냐고. 그때 언론에서 주장한 대로 김대중이 불법 자금을 보냈다. 그대로 굳어질 수 있었는데, 그 돈은 김대중 정부에서 보낸 돈이 아니다. 불법 자금 아니다. 아니, 그 돈은 현대에서 보낸 뇌물이라서 불법 자금인 거지 김대중 정부 차원의 통치 자금으로 볼 수 없다. 그 결론이야. 그게 왜 노무현이 김대중을 서운하게 한 거냐고. 이걸 계속 물고 들어지면서 호남 사람들을 흔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호남 사람들이 누구를 찍어주지 않으면, 사실 쟤네가 호남을 흔드는 거는 호남 지역 표 때문이 아니야.
호남 지역은 인구가 몇만이 안 되기 때문에 표가 없어. 호남 지역은요, 전체 인구가 500만인가 700만인가 밖에 안 돼.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다 합쳐봤자 1000만이 안 돼. 그래서 의석수도 얼마 안 돼. 몇 개 안 돼. 그러면 의석수가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이 어디냐? 수도권이야. 서울 수도권에서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를 안 해버리면 서울 수도권에서 몽땅 새누리가 이기는 거야. 지금 왜 호남 얘기하면서 호남 사람들한테 투표 못하게 하느냐? 왜 이 호남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야당에 표 던지지 말고 지금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모이면 씨발 다 똑같아. 그러면서 투표하지 마. 이 얘기를 지금 일부러 술 먹고 계속 퍼뜨려요. 그 얘기를. 그 이유가 뭐냐? 서울 수도권 표 때문이야. 서울 수도권 2,500만 중에 호남 인구 비율이 되게 높아요. 특히 옛날엔 서울이 높았는데 서울의 민영 아파트들이 다 대형으로 들었으면서 솔직히 이제 서울에서는 호남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 호남 출신이.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비율이 줄어든 거야. 금천, 관악, 그리고 뭐 강북? 이 정도가 호남 비율이 좀 높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 도봉도 줄었어. 그러면 그 호남 인구가 어디로 갔냐? 경기도 지역으로 퍼진 거야. 그래서 경기도 일대 신도시라든가 경기도 일대에 흩어져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투표를 안 하면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야. 쟤네들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호남이 열받아갖고 투표 못하게 하는 게 쟤네들의 전략이야. 그래서 호남을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투표 못하게. 그래야 새누리가 이기니까. 자, 이런 판에 문재인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호남 지겹다 욕을 해. 이거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묻겠어. 이거 알았어 몰랐어? 지금 문재인이 호남표 때문에 그렇게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려고 애쓰는 걸로 보여? 더 많은 의석수가 서울 경기에 있어.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의석이 지금 호남이 열받아갖고 투표 안 해버리면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서 투표 안 해버리면 그냥 새누리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호남을 되도록이면 다독이고 가자. 내가 정청래 주승용 문제 생겼을 때 주승용 욕보다 정청래 욕을 한 이유가 그거라고.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 사람들이 그 트위터에다가 호남 지겹다. 호남이 이렇게 지겨운 이름인지 처음 알았다. 그리고 쓰고 앉아있어.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서 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을 잡아야 되는지 몰랐다 손. 이런 거 오늘 처음 들었다 손. 지금 몰랐던 거지.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주승용 욕하고 호남 욕하고 그런 거지. 왜? 손을 좋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꺼져. 이거 진짜 문재인 지지자들 이거 몰랐죠? 쟤네들 여러분 홍어 전라디언 2009년에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된 다음에 바로 그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심리전단반에서 퍼뜨린 말이야. 홍어 전라디언. 국정원 직원이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을 쓰고 다녔어. 왜 그랬겠냐고.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거 신문에서 찾아봐. 호남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고 국정원 직원이 쓴 이유가 뭐겠냐고.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호남을 위축시키는 거야. 그게 다 심리 전술이라고. 그게 아주 오래된 전술이야. 왜? 호남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놔야, 호남이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야, 어떻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지네들이 이기기 때문에. 이걸 알고
정말로 당신이 문재인 지지자라면, 정말로 노무현 정신을 개성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길 바라는 사람이라면, 국정원 직원들이나 쓰는 전라도 비하, 호남 비하, 이런 짓거리는 트위터에다 써대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민주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 수를 못 읽어?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이 얘기 내일 또 할 거니까. 다음 이야기, 우선 예비군 총기 사고, 예, 예비군 총기 사고 얘기할게요. 자, 막 지금 예비군 총기 사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시 사태는 좀 기다려봐.